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이 경제성장을 이뤄낸 데에는 외국의 원조가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돌아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또 큰 기쁨도 얻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전라북도도요. 함께 행복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속의 전라북도, 또 세계 속의 전북인 만들기에도 시동을 걸었는데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국제개발협력과 전북의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정한성 전라북도 국제관계 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손혁상 국제개발협력 학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세 분께서 이 국제적인 활동 또 국제적인 이 개발 협력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신데요. 아까 제가 한국국제협력단, 이른바 코이카라고 부르는 그런 기관이죠. 기관이 최근에 이 여러 방송이나 또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우선 이 시청자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네네. 예, 김인 이사님께 한번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한국국제협력단은 보통 코이카라고 예, 더 친숙하실 텐데요. 코이카는 그 외교부 산하의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1991년에 세워져서 지금 25살의 청년 기관이고요. 예. 저희 코이카는 예산이 한 7천억 원 되는데 이 7천억 원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빈곤 대치 그리고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의 우호협력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직원은 약 350명 정도 되고 해외 사무소에 한 47개 해외 사무소를 둬서 주로 이제 그 학교나 병원 그다음에 이 컨설팅을 해주는 국별 프로젝트 및 컨설팅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사업비의 한 50%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청년이라든지 시니어들이 나갈 수 있는 그 인력 파견 사업으로서 해외 봉사단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개도국의 공무원이나 우수 인력들을 저희 한국으로 초청해서 이분들한테 한국의 선진 경험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연수생 초청 사업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기업, 학교와 같이 하는 민간 협력 사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에볼라라든가 지진 피해가 났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가서 지원해주는 긴급 원조와 인도주의 원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고요. 또 사실 저희가 몰랐을 뿐이지 한국 사회가 이만큼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런 기구인 것 같은데요. 송 교수님께서도 국제개발협력학회를 맡고 계시는데요. 예. 되게 국제개발협력 그러면 뭐 이제 언뜻 TV에 많이 소개되기로는 이제 이 개발도상국에 우물 파주고 이런 활동들 주로 이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활동들인지 조금 이제 보완해 주시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 원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예. 원조도 그냥 원조가 아니라 대외 원조, 경제 원조, 뭐 또 개발 원조, 뭐 이런 해외 원조,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어떤 분들은 요즘 공적 개발 원조라는 말을 쓰십니다. ODA라고 OECD에서 이제 합의한 그 원조에 대한 정의인데요. 조금 이제 설명이 잠깐만 드리면은 그 ODA나 이 원조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이 전라북도와 같은 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요. 그 개도국의 그 경제 성장이나 복지를 위해서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 그 차관인 경우에는 시장 이자율보다는 좀 낮은 증여율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건 군사원조 같은 원조라도 이런 그 복지와 사회경제 발전과 다른 부분은 저희가 ODA, 공적개발 원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느냐? 지금 이제는 더 이상 글로벌한 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와 공공기관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여하는 주체가 기업도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양한 주체들이 정부의 공적 자금이 아닌 다른 재원과 기술을 가지고 개도국과 협력하는 모든 사업들을 통칭할 때
국제개발 협력이다 이렇게 좀 포괄적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은 이제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공적인 어떤 기관에서만이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정한성 대사님은 사실 외교관이시지 않습니까? 외교관으로서 이제 이 활동을 쭉 해오셨는데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이제 원조를 받았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이런 물자 원조 또 산업 설비 투자 이런 걸 또 뭐 차관을 포함해서 받았었는데 이제는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그런 걸 지원해주는 그런 국가적인 위상이 되었다. 이런 역할이죠. 이런 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현장에서 느끼시면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1996년 OECD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해서 외국에 대해서 원조를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 개발협력위원회, 그러니까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이 원조를 공유하는 나라들로 구성된 개발협력위원회 여기에 멤버가 됨으로써 선진 공여국 클럽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으로 해서 특히 개독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그 원조 희망 요구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그 실적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나라의 연간 ODA 규모는 2조 4,39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만은 사실은 국제 기준으로 본다면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OECD 국가들의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은 0.3%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OECD가 우리나라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0.14%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내년도 우리나라 ODA 규모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1,295개 사업에 4조 7,280억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국제협력단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들어봤는데 김 인사님 최근에 우리나라가 했던 활동 중에 좀 시청자들께 이해하기 쉽게 좀 주목할 만한 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저희가 이제 한 25년간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인기가 있는 것은 한국의 빈곤 퇴치 경험과 개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같은 개도국이었다가 경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그 노하우와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게 이제 크게 보면 그 핵심 활동이고 저희들은 이제 저희 정부는 그런 쪽에서 코이카도 그런 분야를 많이 발굴해서 지금까지 해왔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UN 개발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이 대한민국 정부가 많은 사업을 약속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새로운 이제 앞으로 향후에 30년을 이끌어갈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어떤 그 아젠다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 중에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 중에 뭐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Better Life for Girls라고 해서 그 사업에 이제 그 한 2억 불준으로 5년간 저희 정부가 집중해서 하겠다는 발표도 하고 지금 거기까지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원조를 하는 그것도 이제 프로그램도 발표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염병 같은 게 요즘 참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염병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다 안전한 삶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발표를 하시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중요한 개발 경험인 새마을 운동 프로그램을 국제화해서 이거를 농촌 개발 및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하는 정부의 4대 구상을 발표를 했고 저희 정부와 코이카는 이 프로그램들을 금년에 아주 집중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우리 손학성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이 김인 이사님께서 코이카의 이 사무소가 개발도상국 47개 가운데 48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규모가 크고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하고 있을 뿐이지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국민들이 실제로 이걸 체감하기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게 어떤 국민들에게 이런 사업들이 안내되고 또 인지되기에는 뭔가 좀 다른 게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갖고 있는 굉장히 고유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수혜자가 국내에 있지 않고 다 개도국 정부든지 개도국 주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2조 몇천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떨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중견국은 특히 자원이 없는 중견국은 이런 ODA가 개발 원조가 대외 전략으로서 굉장히 핵심적인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상황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한 게 이제 젊은이들이 예. 그런 어떤 국가적인 대외 전략과는 별개로 자기의 그 진취적인 기성을 가지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삶 자체를 개도국의 빈곤 문제와 공공재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기여하는 삶을 추진하고 또 심지어는 그 퇴역하신 분들 예. 또 직장에서 퇴직하신 전문가들 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제는 이 개발협력 현장에 자기의 남은 인생을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다만 그 온도차가 그 수도권하고 지금 전북 지역하고의 온도차는 있다 하더라도 예. 이번에 제가 와서 느낀 거지만 그 전북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비롯해서 전북에서도 상당히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 보여줘서 기대가 높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최근에 대사님께 여쭤보신 게 최근에 전라북도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라북도에서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하는 게 지역에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예, 먼저 국제 개발 협력이라는 것은 예. 크게 보면은 개도국의 경제 사회 발전 이걸 지원을 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를 하고 예. 인류 전체의 그 복지 향상, 삶의 질 개선 이런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이 전라북도가 국제 개발 협력 사업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런 그 큰 목표에 예.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 전북의 참여를 통해서 ODA의 사업 분야나 또 지역적인 다원화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ODA 추진 시스템의 이 질적, 양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전북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나 사회단체, 주민들의 그 국제화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의 기업이나 단체들이 각종 ODA 사업에 이 파트너로서 예. 참여를 해가지고 개도국에 진출할 수 있고요. 또 개인들도 이 전문 지식 또 이 노하우를 갖고 전문가로서 또 봉사단으로서 해외에 진출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전북도에서도 우리 전북대에 설치한 고이카와 같이 했습니다마는 국제개발협력 전북센터 예. 예.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뭐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전라북도에서도 이게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하고 있는 국제협력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이제 추천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인 이사님께 뭐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전라북도는 좀 국제협력 그럼 아직 좀 남의 이야기다, 좀 먼다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코이카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희가 이미 그 프로그램을 착수를 해가지고요. 예. 저희 전라북도에 사실 이제 농업 특성화 전문성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의 도시로서 참 많은 캐퍼시티 역량을 갖고 있는데 예.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우리 전북 청년들의 해외 진출,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우수 기업들의 ODA 사업에 대한 참여. 예. 더 중요한 건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글로벌 시민으로서 예. 시민의식을 높여주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전북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저희가 7개 도시에 국립대학과 지방정부와 코이카가 예. 힘을 합쳐서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시민의식, 그다음에 해외
우리 인재들의 해외 진출 기회, 그리고 예.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우수한 비교의 산업과 기업들이 그 개도국 시장에 나아가는데 어떤 마중물 역할을 국제개발협력센터가 할 것이고, 사실 이제 그 아직까지는 이 ODA 사업이라는 게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ODA 사업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이제 선 경험이 있는, 예. 그리고 중앙 차원의 전략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한국 정부의 ODA 전략과 지방자치단체의 ODA 전략을 서로 이렇게 일치시키는 노력도 필요하고, 예. 또 그런 쪽에서 이 전북센터가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차원에서 이런 이제 지역개발, 이 국제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단순히 개도국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의 다양한 에너지를 모아내고 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이런 이제 맥락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희가 이제 그 주요 공공기관들을 다 지방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자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지자체를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그다음에 학교의 그 연구 역량들을 다 합쳐서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세계로, 그다음에 네. 개도국으로 나아가는데 예. 역할을 하고 그렇군요. 되는 거죠. 예. 그 정환성 대사님, 그 정식 명칭이 아까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국제개발협력 전북센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전북대학교에 있습니다. 있는. 예, 네. 예.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전라북도는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나요? 이 전북센터에? 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 전북센터는 그 도청하고 고이카하고 전북대 이렇게 3자가 협업을 할 예정인데요. 예. 전북도로서는 특히 그 지역 특화 ODA 사업을 이렇게 발굴을 하고 또 운영할 예. 경우에 이걸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 그 조직이나 시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북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공공기관, 예. 또 기업,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를 센터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그 센터를 운영하는 인력을 공동으로 이렇게 선발을 한다거나 센터에 대한 그 경영평가, 성과평가 이런 것들을 같이 네.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전라북도는 이제 같이 하는 이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행정 지원을 하고 또 네. 이런 이제 이 최소한의 관리를 이제 같이 해주는 그렇죠. 이런 이제 네. 내용들이 될 것 같군요. 그 김인 이사님, 그 지역센터에 코이카 본부 차원에서의 좀 같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프로그램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ODA에 대한 기본 전략과 방침을 이제 지자체하고 쉐어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ODA 사업에 대한 컨텐츠를 이제 같이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 전북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한테 ODA 교육을 시켜주고 또 이제 이해 증진을 시키는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 운영 인력에 대한 그 안정적인 그 예. 재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인건비를 저희가 이제 좀 지원을 하고 있고, 예. 기본적인 사업을 이제 센터가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이제 좀 직접 아웃소싱을 해서 예. 저희 센터가 운영하면 이제 점점 커지게 돼서 그 사업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단계다 보니까 좀 인큐베이팅 역할을 이제 해주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군요. 예, 예. 그 손혁상 교수님, 이런 이제 지역에 이런 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로 지방 단위에서 이 개발 원조 사업을 하게 되는 일종의 그 풀뿌리 개발 원조, 또 지방 단위, 지방끼리의 협력, 뭐 이런 이제 구조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예.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실제로 일본의 자이카 지역센터도 저희가 예. 참고를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중앙에서만 이루어지던 사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의미가 지방에서 그 ODA에 대한 개발 협력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예. 참여를 독려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원조가 왜 매력이 있었냐는 큰 이유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괴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 실제로 경험한 국가가 가까이서 그 경험을 단기간에 경험한 국가가 지식과 노하우와 자원을 제공할 때 주는 매력이 컸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그 개도국의 지역에 줄 수 있는 ODA 사업을
지방 정부가 훨씬 더 친숙하게 예. 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역센터가 그런 인적 교류나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차원도 있지만 사실 그 지역 정부가 갖고 있는 특히 전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이런 그 국제협력의 전담 인력이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3자 협력을 통한 센터가 그러한 인력적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당한 보완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그 보완 역할의 결과는 아까 그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전북의 특성화에 맞는 전략이 어떤 것이고 그게 개도국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를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실은 발굴해내는 그런 하나의 병렬적이고 그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하리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제 저희가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국제개발 참여하는 게 아까 이제 우리 김인 이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송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지역 발전에 또 새로운 어떤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이제 아까 이렇게 우리 대사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개발 원조 사업을 통해서 지방의 강소기업들을 해외로 진출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 이런 말씀들도 있으셨는데 김 이사님 실제로 이런 효과들이 있었고 사례가 있는지요? 그 많죠.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 민간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아주 비교의 분야의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ICT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품 제조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되게 우수합니다. 한국이.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그 문제는 뭐냐면 해외 시장을 뚫을 수 있는 그 네트워크와 자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코이카 사업을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거기서 현장에 나가서 사실 이제 민간 기업이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 지방 기업이 가서 그 개도국의 그 공무원들을 고위 공무원들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나려고 하다 보면 그 네트워크를 쌓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또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저희 코이카 사업을 수주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도지사나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 고위 공무원들을 쉽게 그 일을 통해서 만나니까 그 네트워킹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실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 다른 사업을 그 나라에서 진행하는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제 기업이 그 나라에서 비딩을 하는 사업에 그걸 딴다든지 실질적으로 그 한 해에 국제 원조 시장에 나와 있는 총 돈이 교수님 한 2천억 불 되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많은데 과연 우리 기업들이 그 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참여를 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참여를 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그 또한 그렇죠. 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고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희 코이카의 무상원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수 기업들이 이제 그 속에서 활로를 뚫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른바 원조를 이제 마중물이다, 뭐 촉매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코이카에서는 기업들의 상담, 그 개도국 시장 진출의 상담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희 사업에 참여해서 뚫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를 돕는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로부터 우리들도 같이 뭔가 도움을 낼 수 있는 특히 이제 지방의 강소기업들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 경쟁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시장을 좀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송 교수님 이게 단순히 기업만이 아니죠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업 얘기 한마디만 제가 더 하면은요. 아주 최근에 올해입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학회에서 그 전국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대학을 상대로요. 근데 두 분의 그 중소기업을 하시는 지역 상공인을 만났습니다. 전 깜짝 놀라서 이렇게 개발협력 설명회 하는데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본인이 그 양수기 농기계 이거를 하는데 그 동남아 지역에 진출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사실은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런 그 개발협력 설명회가 있어서 대학을 상대로 했지만 왔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그 농토목 사업을 하시는 분이 수로 사업 이런 걸 오셨어요. 이래서 아까 지적하신 그 국제개발협력 전북센터가 실제 그 새로운 신규 파트너들을 발굴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허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뿐만 아니라 지금 뭐 과거부터 있어 왔던 그 NGO라고 얘기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어떻게 실제로 젊은이들과 함께 개도국에서 빈곤 문제와 글로벌 공공재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 문제도 뿐만 아니고요. 학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빈곤 문제에 대한 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걸 펼쳐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이런 그 전북에서 설치한 센터를 통해서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원성 대사님, 전라북도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만 전라북도가 고유하게 좀 특성화시킬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나 또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 지금 계획되고 있는 거나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도 있으시죠? 예, 그 사실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아까 우리 김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달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3국을 순방을 했는데요. 예. 그 일정 중에 이제 우간다에서 새마을 연수원, 농업 지도자 연수원의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수원에 이게 이제 우리 ODA 사업인데요. 예. 이 연수원의 운영체계 구축 이거를 전북대에서 맡게 됐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우간다의 축산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전북의 그 축산 분야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전북의 기업이나 기관들이 직접 그 국제 개발 협력에 뛰어든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내년도에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은 동남아시아의 그 농업 분야 공무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또 농생명 분야에 강점이 있으니까 우리 전북 지역이 갖고 있는 농생명 분야의 어떤 그 전문 지식, 기술 또 정책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전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 대사님, 대학생들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매력 있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고민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인생을 여기다 바치기는 어려운 그런 고민도 있을 텐데 대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합니까? 요즘 유행하는 용어 중에 잡이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정말 그 요즘은 그 신입 직원들도 이렇게 뽑아보면 일종의 그 스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은 뭐 대학을 어디 나왔다, 뭐 토익이 몇 점 이런 것보다는 이런 필드에서 경험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저희 그 인사 인력을 채용할 때 이 해외에서 이 봉사 활동 한 경험 예. 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는 이 국비 장학생이다. 그래서 예. 이제 옛날에 국비 장학생이 대부분 뭐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유학해갖고 학위 예,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학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게 됐으니까. 예. 필요한 건 이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미리 가서 보고 자기의 가능성을 찾는 거거든요. 이제 봉사단으로 가면 이제 미리 국비로 나라의 정부의 돈을 받아서 해외 개도국 현장에 가서 직접 살면서 부닥치면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견문을 익혀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봉사단 프로그램을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새로운 국비 유학생 제도다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우리 얘기를 할 때 이제 이 해외 봉사단 프로그램은 어떤 봉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저희 젊은이들이 그 해외로 나가는데 사전에 한번 가서 선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거 역시 우리 젊은 친구들을 해외로 진출하게 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예. 저희 지금 이제 저희 코이카뿐만이 아니라 각 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이제 방학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학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는 개도국 시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개척해 나가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희 이 해외 봉사단 프로그램은 우리 젊은이들한테 아주 중요한 훈련, 예.
프로그램이다,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뭔가를 하는데 이제는 형태가 달라져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예, 공부를 하고 견문을 넓혀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굉장히 더 그런 인재들을 선호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한성 대사님 혹시 전북대학교에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서 예, 있습니다. 예, 한번 좀 아시는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제일 주목되는 게 예. 이 지금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창의인재 양성 사업단 예, 이것인데요. 이게 이제 2014년 9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 사업단에 이제 그 경제학부, 또 예. 정치외교학과, 또 국제학부 이렇게 세 개 학부 학과가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요. 한국 국제협력개발의 미래 대응형 창의인재 양성 예. 뭐 이런 교육 목표를 갖고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씀드린 세 개 학부 학과 이 교과목을 예. 융합을 해가지고 예. 국제개발협력 전공 이거를 그 연계 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이제 학생들의 이제 글로벌 역량을 이렇게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진 공유국들의 그 국제 개발 원조, 이 시스템이나 노하우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공여국 선진 공여국 학습 프로그램 예. 이걸 또 운영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수원국들의 어떤 현실 또 필요 이런 것들을 직접 파악을 하기 위해서 수원국 현지조사 프로그램 이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이제 앞으로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 탐색이라든가 해외 진출 방안 이런 것도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그 국제개발 협력이 전라북도에 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회가 되도록 하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여러 가지 기회의 창이 될 거다 이런 부분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계시는데 김 이사님께 한번 저희가 네. 시청자들께 조금 이런 국제협력 개발 사업이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제 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이제 개발센터가 우선 그 하는 기능은 세 가지 예.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 전라북도 시민들과 자라나는 미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ODA 교육과 ODA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을 하는 그 배움의 장으로서 이 예.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대학교하고 이제 국제협력 이해증진 프로그램을 해서 연중 1, 2학기 다 그 학과가 개설이 돼 있어서 예. 학생들은 또 거기에 들을 수도 있고 시민들을 위한 또 이제 강좌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긴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예,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연 1회 이 국제개발 학회 네. 예, 또 예. 유치하고 다른 그런 포럼도 유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ODA 사업이 뭐고 어떤 글로벌 시민의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학생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이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예. 쉽게 얘기를 들면 해외 봉사단을 이제 지금은 서울에서만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모집 설명회도 하고 또 이제 면접도 그쪽에서 보는데 앞으로는 이 전북에 모집 설명회를 하고 예. 또 전북에서 뽑고 전북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로 가져가면 이게 이제 향토 의식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년 동안 봉사하러 갈 때 사실 이제 가시는 그 고향 출신들이 전북 출신들이 뭐 저 도지사 도청에서 출정식도 하고 예. 다녀와서는 자기의 개발 그 경험을 예, 나누고. 다 이게 예. 저 사회로 환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다녀와서는 이제 교육 보고대회도 하고 예.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저희 그 지방 자치단체 일꾼들이 되는 거니까 그런 그 플랫폼 역할을 이제 센터가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그 전주를 비롯해서 전북 지역의 강소 기업들, 예. 비교의 분야에 있는 또 그런 산업들을 이제 개도국으로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ODA 조달 계획 같은 거를 예. 와서 이제 설명하고 이렇게 1년 연중 코이카의 조달 계획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유상 차관이라든지 예.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이 사업에는 어떻게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 내용이 뭡니다. 연간 이제 그 입찰을 하는 거를 예. 조달 설명회도 하고요. 또 이제 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럼 어떻게 진출해야 되는지 모르는 기업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 컨설팅도 해주고 예. 하는 그런 세 가지 기능을 그 주로 예. 우선 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시민들이나 또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은 저희가 좀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정한성 대사님, 전라북도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죠.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도 예.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전북 지역의 그 ODA 사업 참여가 예, 타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 지자체 중에서는 특이하게도 경북이 그 1위를 하고 있더구만요. 그래서 예. 금년도 예산이 67억이 그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같은 데도 이제 25억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북 지역 이런 타 지자체하고 달리 ODA 예산도 부족하고 한 것은 역시 그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이제 예산을 배정하기가 쉽지 않다.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ODA에 대한 어떤 인식 부족, 그러고 이제 또 전담 부서가 없다거나 인력이 없다거나 그런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그 작용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을 경기도의 그 브랜드 사업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금년도에 그 25억 불 정도입니다만은 이게 전년도에는 9억 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늘렸고 2018년까지 50억까지 이제 늘리겠다 뭐 이런 계획을 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뭐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전라북도 지역 지금 농생명 분야라든가 또 탄소 산업 많이 육성하고 있는데요. 그럼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ODA 사업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우리 도내 기업이나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ODA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센터하고 함께. 그러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역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도청 내에 이 ODA를 전담하는 부서, 뭐 팀 단위 정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만들어서 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ODA 사업 정보 이거를 파악을 하고 우리 도내 기업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아까 우리 센터에서 또 이제 간담회 설명 이런 걸 통해서 예. 참여 방법을 이제 알려주고 해서 더욱 더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손익상 교수님도 이렇게 이 전라북도의 과제 또 이런 국제개발 협력 사업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좀 간단히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금 꼭 전라북도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네네. 지자체, 광역지자체 중에 그 조례를 만들어서 예. 그 개발 협력을 하는 데는 한 4군데 정도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다 기금법, 기금조례에 준거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법과 제도적 측면의 보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속성이 어렵고요. 두 번째, 틀림없이 그 지자체마다 전략적 파트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전북에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공급할 수 있는 것과 개도국 지역에서 필요한 그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전북도에서는 그 전략적 파트너가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로케이트 찾아내는 작업, 그런 것들도 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희가 뭐 0.68% 전체 그 ODA의 지자체가 하는 게 독일 말씀하셨지만 독일과 스페인은 지자체가 전체 ODA의 10%가 넘습니다. 예.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ODA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예. 바로 본인들의 핸즈온 경험, 바로 손에 잡히는 경험을 가지고 개도국의 수요와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저는 전북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에는 전자정보,
또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 자원 재활용 여기에 특화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경우도 그 근교농업 쪽으로 상당히 특화되어 있고요. 강원도 경우는 고산지 농업을 해서 몽골이나 이런 지역에 지자체 나름대로의 특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전북이 갖고 있는 과제도 틀림없이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과 여기에 있는 다른 무수한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결합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구슬을 어떻게 꿰느냐. 예, 예. 이게 지금 그 센터와 전북도와 코이카가 만난 그 지점에서 예. 꼭 어떻게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뭐 저도 예. 그 일원으로서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토론들을 진행을 좀 해봤는데 그 의미나 또는 앞으로의 과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을 마무리 지으면서 좀 마지막으로 좀 못하신 말씀이나 또 당부의 말씀 좀 간단히 듣겠습니다. 먼저 송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지금 한국 원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해봐라. 누가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분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너무나 많은 주체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논아서 자기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조정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40개 정부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4개 광역, 그다음에 한 7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까지 이게 액수는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이것이 과연 분절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속에서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분절화라면 저는 그건 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자체 정부가 하더라도 지자체 정부가 아무리 개별에 대한 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전략과 다른 지자체와의 조정 이러한 과정을 거쳐간다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화성 교사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ODA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개도국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이 공여국도 혜택을 받는 사업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ODA 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의 문제도 이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ODA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이제 역량 있는 기업들 또 단체들, 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 그 이익 반대급부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업 과정에서 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 또 개인들이 혜택을 본다면 뭐 결과적으로서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역이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먼 길 오셨는데 김인 이사님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개도국하고 협력이나 같이 교류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개도국이 어쨌든 전체 세계의 전체 면적의 80%, 그다음에 인구의 80%를 갖고 있는 나라고 또 한국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찾아가야 되는 그 대상지인데 거기에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수단, 어떻게 보면 경로가 중에 하나가 우리 대외 원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외 원조를 가지고 참 겸손하고 좀 당당하게 우리 젊은이들의 해외 진출, 기업 진출 그리고 국가 브랜드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외교적인 그리고 또 국제적인 전략으로서 ODA 사업이 빨리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이 됐으면 좋겠고 또 사실은 이 원조 산업 그러니까 ODA 인더스트리가 한국에서는 최근에 생긴 새로운 산업 분야예요. 이쪽에 많은 기회와 또 엄청나게 많은 찬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좀 이 ODA 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가능하면 직접 참여를 하셔서 참여를 해서 이 가치를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국제개발 협력이라고 하는 좀 생소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주제를 오늘 토론에서 다뤄봤던 것 같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이제 사뭇 달라져 있습니다. 실제로 전라북도 역시 적극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참여를 통해서 세계 속의 전라북도 위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과 청년에게도 기회의 장을, 그리고 도민들에게도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 이 사업이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참여를 통해서 더욱 의미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패널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